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 뜨개질의 속도에 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뜨개질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뜨개질의 그 실을 잡는 방식, 뜨는 방식에 따라서 이 스피드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각자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맞다든지 틀렸다든지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예는 어떤 틀에 박힌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틀을 깨야지만 좀 더 본인이 편하면서도 예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양손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는 보통 오른손 잡이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왼손도 사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양손도 사용하고, 그리고 실을 쥐는 방식도 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변화를 줘가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일정한 방식을 사용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기록을 찾아보시면 그 기네스북 레코드에도 보시면은 이 뜨개질을 연도에 따라서 어떤 연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니터가 컨티넨털 방식으로 뜨던 니터인 연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레코드가 깨어졌을 때 또 어떤 연도에는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뜨시는 분이 그 월드 레코드를 차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특정한 방식이 다른 특정한 방식에 비해서 더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월드 레코드를 차지했던 그 니터들 중에 스피드로만 따졌을 때 꼭 컨티넨털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타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뜨개질의 스피드를 이렇게 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빠른 그런 그 니터 분들을 보셨을 때 또 많은 숫자의 니터 분들이 그 아이리쉬 커티지 니팅 방식을 이용해서 뜨기도 하십니다. 그 아이리쉬 커티지 니팅이라는 기법은 또 리버 니팅이라고도 불리는데, 한쪽에 고정된 바늘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실을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거기 사이에서 오른손이나 왼손, 보통은 이제 오른손 잡이인 경우 왼쪽 팔이나 그 다음에 새들을 이용해갖고 거기 꼽는 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고정한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막 빨리 뜨는 그런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니팅의 스피드만으로 보자면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특정한 방법이 스피드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더 빠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정말로 빨리 뜨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셨어도 알 수 있듯이 컨티넨털에도 그 잡는 방법에 따라서 뭐 노르웨이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스타일이 조금 더 익숙하시고 어떤 분들은 컨티넨탈 스타일이 조금 더 익숙해서 본인이 익숙한 방법이 능숙하게 되어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스피드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피드 자체만을 보자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하고 관계없이 본인만의 어떤 편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뜨개질을 즐기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이나 그 다음에 손가락 그리고 팔 이런 데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빨리 뜨더라도 힘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뜨개질을 즐겁게 하실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고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편한 자세,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자세, 스피드보다는 얼마나 편하고 몸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뜨개를 일정 시간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팔 높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사실 편안하게 뜨개질을 하시려면 이 팔의 높이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팔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이 어깨 결림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뜨개질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같은 동작으로 오랫동안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하면 꼭 뜨개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그 같은 동작을 반복함에 있어서 근육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개질을 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초보님들이 뜨개질을 시작하실 때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또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고 실을 잡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니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메리칸 스타일을 하시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시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양손을 다 사용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고민이 생기시는 때가 와요. 왼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 물론 양손을 사용하시려면 왼손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스피드만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그 일정한 단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뜨는가는 사실 작업 그 시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도달하고 나면은, 내 뜨개질에 익숙하고 나면 일부러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상 그 이상의 스피드를 내기는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요. 항상 그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스피드가 빨라질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난 빨리 뜰 거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정해진 그 스피드라는 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네스 레코드를 할 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만큼을 뜨는지를 평균을 내서 누가 더 빠른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빨리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 작품을 빨리 마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이시겠죠? 저는 일부러 빨리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저의 정해진 스피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해진 스피드는 또 손이 빠르신 분들에 비해서 또 그닥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면 긴팔 의상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리느냐, 이게 속도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상을 하나 만드는데 오늘은 빨리빨리 하고 뭐 10시간 작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다음날도 똑같은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10시간씩 계속 매일매일 10시간씩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는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오늘 3시간 했으면 내일은 5시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휴식기를 거치면서 하루는 작업을 많이 하면 그 다음날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의상 한 벌을 만들게 되죠. 보통 평균적으로 시간을 따질 때 계속 다른 일 안 하고 뜨개질만 했을 때 긴팔 스웨터의 경우 40에서 60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좀 잘하시는 분들의 경우 40시간에서 60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는 거죠. 본인이 긴팔 의상 하나를 다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요거를 가늠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나는 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뭐 오늘은 3시간 내고 내일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하나를 만드는데 3주가 걸렸다면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내가 뭐 3시간 정도를 작업했다고 치고, 그럼 평균 하루에 얼마 정도를 내가 스피드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그게 본인의 스피드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빨리 뜨고 싶다라는 것은 의상 작업, 어떤 무엇 하나를 완성하고 싶은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것이지, 어떤 그 단마다의 그 스피드를
초인간적으로 빨리 하고 싶다라고 욕심 부리시는 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개질이라는 거를 어떤 그 스피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뜨개질이라는 게 뭐 패턴이 중간에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모양이 본인이 편한 손모양으로 일정 시간 안에 계속 그 같은 동작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쉬운 이런 스토킹이나 스티치로 쭉 무언가를 뜰 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빨리 하고 싶다, 왜냐하면 패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뜨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 손모양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자기가 또 나름대로 익숙해져서 편한 그 자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손모양을 보시고 굳이 저렇게 해야지 라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뜨는 스토킹 스티치를 계속 일정하게 떠야 될 때 어떤 손모양을 유지하는지를 키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니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바늘을 팁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좀 짧게 가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이 왼손은 지렛대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이 기계처럼 이렇게 같은 동작을 반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길이가 이게 길면 길수록 손동작이 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 길이가 길면, 그러니까 여기 바늘의 팁 길이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되, 보시면 제가 약간 연필 잡듯이 이걸 쥐고 있어요. 지렛대로 이 오른쪽 바늘 밑을 받치고요. 그리고 이 실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 손가락이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감과 동시에 손가락이 올라가면 약간 기계처럼 항상 같은 위치에서 실이 탁탁 감기도록 되어 있어요. 약간 그 직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되실 날실 기계가 이렇게 위에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일종의 그 아이리시 커티지 니팅의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아이리시 커티지 니팅도 이 왼쪽 바늘은 항상 고정된 위치에 이렇게 있고, 이 오른쪽의 바늘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의 바늘, 이 왼쪽 바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겨드랑이에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레버리지 니팅의 기법을 이용해서도 스피드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 왼손 다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이점이 많아요. 오른손 왼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른손보다 더 빠르다든지,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다든지, 이거는 없어요. 그 월드 레코드에서 그 기네스북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그 어떤 특정한 기법이 항상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기법이 더 빠르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이 월등하게 빠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에서 효율적으로 뜨개질을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찾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어떤 한 자세가 본인에게 익숙해지면 스피드는 자동적으로 빨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마치는 데 있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 프로젝트당 걸리는 시간이 사실 전문 니팅에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몇 단 빨리 뜨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완성품이 나오는 데까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니터들이 40시간에서 60시간 안에 이 같은 동작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면 그 시간 안에 나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스피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메리칸 니팅을 하시는 분들이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요 바늘 팁과 그 다음에 실이 움직이는 요 길이를 줄이는데 조금 집중하시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너무 스피드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든지 익숙해지면 스피드는 저절로 빨라지는 거고, 저는 오랜 기간 뜨개질을 했지만 아주 빠르신 분들에 비해서 손이 빠르지도 않지만 평균적으로 빠르게 샘플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단을 어느 정도 뜬 데까지 시간은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완성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총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느리지 않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일단은 완성품을 많이 만들고 싶으시다면 또 자세가 편해야지만 아프지 않고 예쁜 작품 많이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 그리고 익숙한 그런 손모양 이런 걸로 예쁘게 시간을 조절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뜨개질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